바꿔. 자, 잘 있었지? 선생님이 어제는 병원 갔다 온 날에 병원에 갔는데 그 선생님 병원이 목동에 있어요. 목동 들어봤지?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아저씨! 학구열이 굉장히 높은 그지? 그래서 거기가 대치동 다음 목동 이렇게 있단 말이야. 거기 가면 유대종 선생님 직강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유대종 선생님 오고 김동우 거기는 왜 이렇게 국어 학원이 많지?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막 김동우 선생님 직강하는 학원, 유대종 선생님 직강하는 학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직강하시는 유명한 선생님들이 있으면 플래카드 이래 하는 거 붙어있고 그래. 오 여기로 오는구나. 여기 애들은 그러면 얼굴 보면서 수업을 하겠네. 근데 어제 보고 그러고 왔죠. 거기가 그 유명한 목동이에요. 목동 앞에 가서 선생님이 병원 갔다 왔지만 어제도 선생님은 너희들 생각을 했지. 아 우리 애들은 시골 애들이어가지고 시골에서 그냥 잘해야 될 텐데 그러고 왔어요. 자 우리는 조금 바빠요. 그래서 열심히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야 나 한 번밖에 안 틀렸는데 누가 하나 더 그어놨어. 어? 나 저거 지금 왜 봤지? 이 전 시간에도 있었나? 모르겠어요. 내 녹화해놓은 거 돌려봐야겠다. 나 한 번밖에 안 틀렸어 아직. 그래서 그렇지. 이거 풀어봅시다. 그래서 우리 이산학률 분포 가지고서 이항 분포에 대해서 평균 분석, 표준 편차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써보세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A, B가 각각 주사위를 한 개씩 더는 시단지는 시행을 한다. 이 시행에서 나온 두 주사위의 눈의 수의 차가 3보다 작으면 A가 1.5. 자, 이렇게 말이 길어질 때는 밑에다가 얼른 정리를 해줘야겠죠. 어떻게? 차가 어떻게 되면? 뭐래? 3보다 작으면 누가? A가 1점을 얻고 지금 그 얘기야. 이거 이렇게 요약해서 적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했어. 얘들아 그럼 여기다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표시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뜻이야? 차가 3보다 그렇지. 요렇게 되면 그때는 누가? B가 1점을 얻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얘를 몇 번 반복하냐면 15번을 반복해요. 그리고 나서 합의 기대값, 차를 생각해주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선생님이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나 지금 이항분포 문제 풀고 있지? 그러고서 이항분포로 바로 가게 하지 말라 그랬어. 생각을 꼭 해. 이게 진짜 이항분포가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걸 생각해보라 그랬어. 자, 그럼 볼게요. 일단 이거 생각해볼까? 야, A랑 B가 동시에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 동시에? 둘 다? 그런 일은 없어. 지금 A가 점수 따면 B는 못 따. B가 점수 따면 A 못 따. 그렇게 지금 서로 엇갈려 있는 상황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 왜? 이게 그렇지 않으면으로 연결돼 있었잖아. 그치? 자,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 해주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A를 한번 보고 싶어. A가 그러면 운이 되게 좋으면 A를 그냥 그 확률별수 A라고 놔버린 거야. 자, 그러면 얘가 15번 시행하는데 오늘 좀 주사위가 잘 안 굴려져. 그럼 어떻게 될 수 있어? 점수를 몇 점 딸 수 있어? 네, 빵점 딸 수도 있어. 만약에 굴렸는데 오늘은 계속 점수를 따는 거야. 그럼 몇 점까지 딸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확률 분포가 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를 들어 선생님이 7번 이렇게 된 거 만약에 요 칸을 채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럼 얘는 이거 확률 어떻게 찾아? 어떻게 찾아? 몇 번씩? 15번 시행. 근데 그 중에 몇 번 지금 성공? 7번 성공.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써야 되는 건 뭐야? 성공한 확률. 그지? 성공한 확률이 몇 번? 성공한 확률이 몇 번? 7번. 그리고 나머지는 실패. 그게 몇 번? 9지.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쓰긴 썼는데 결국에 뭐야? 맞추거나 그냥 이게 되거나 점수를 따거나 못 따거나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 A라고 하는 애는 따라. 누구를 따라? 이항분포를 따라. 어떤 이항분포? 몇 번 시행하는? 15번 시행하는. 그리고 여기에 누구를 써줘야 돼? 주인공 확률. 그럼 얘가 점수 따는 게 언제인지를 가서 보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가서 봤어. 근데 점수를 언제 따?
차가 3보다 작아. 그럼 IS가 차가 뭐일 수 있다는 거야? 0일 때도 있어. 그 다음에 1이거나 2거나 이렇게 되면 점수를 따는 거야. 결국에는 요 확률 구하면 우리가 뭐는 구하는 게 쉽냐면 A의 기대값 구하는 거 쉬워. 자, 이항분포 NP를 따르고 있어요. 자, 평균 어떻게 구해요? NP 분산 NPQ 그렇게 따는 거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 루트 NPQ. 그러니까 요것만 채우면 이제 끝나는 거야. 아하, 그러면 나는 요거 찾을 수 있어. 점수의 기대값. 그치? 그러면 선생님 B는 안 썼지만 B도 똑같은 상황이지, 그치? 요거 아니면 저거잖아. 그러니까 B도 누구를 따르는 거야?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15번 시행하면 뭔가 확률이 일어나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 A의 확률하고 B의 확률하고 어떤 관계인 것 같아, 얘들아? 그렇지. 얘 아니면 얘였어, 그치? 그러니까 결국 더하면 얼마 나야 돼? 1이야. 그러니까 1에서 서로를 빼가지고 만드는 그 값인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우리는 요것도 찾을 수 있다. 그리고서 이제 얘들은 차를 구하면 돼. 자, 그럼 나 해야 되는 거. 주사위 2개 던져가지고 차를 3보다 작게 만들자. 그걸 세는 거야. 아니면 얘들아, 차를 3 이상으로 만들어도 돼. 그럼 이거 구체적으로 쓰면 몇 점이야? 몇 차이 나는 거야? 3, 또 4, 또 여기까지. 알겠지? 6은 안 돼. 왜냐면 6이면 빵!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얘를 선택하든 쟤를 선택하든 어차피 세 가지는 다 체크를 해보긴 해야 돼. 근데 보통 이럴 때는 그냥 앞에 거 선택하니까. 자, 차이가 0일 때, 그 다음에 차이가 1일 때, 그 다음 차이가 2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주사위 2개가 던져졌어. 차가 빵이야. 그럼 그 얘기는 뭐야? 1, 1, 2, 2 이런 식이라는 거지, 그치? 총 몇 가지? 6가지. 차가 1이야. 그럼 이거 어떻게 나왔다는 거야? 1, 2. 그 다음에 2, 3.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밑에 뒀어. 미안하다 얘들아. 4, 5.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지. 또 있어요? 있어요. 곱하기 2 하셔야 돼요. 왜요? 1, 2랑 2, 1이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진짜 왜 달라? 그렇지. 뭐라고 했냐면 A하고 B하고 그렇게 던진다고 했어요. 던지는 주체가 다르거든. 그래서 다른 거죠. 그래서 총 여기서는 두 번째에서 10가지 이렇게 나와. 자, 세 번째. 차를 2로 만들어야 돼. 그럼 얘는 1, 4, 2, 4, 3, 5, 4, 6. 또 있어요? 이번에도 곱하기 2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8가지. 이렇게 되면 주사위 2개를 던지는 전체 경우에서는 얼마가 돼요? 36. 66에 36. 그 중에서 6가지, 10가지, 8가지 합치면 24가지. 이게 누구의 상황이냐면 012니까 A가 점수 따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A가 점수 딸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야? 네,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 안 해봤지만 우리는 안다. B가 점수 따는 거 언제? 그렇지. 그러면 A가 점수 따는 상황 표현했어. 평균, 기대값 어떻게 계산해? NP 10. B가 점수 따는 상황 450. NP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차 얼마? 얘가 답이죠. 안 춥나? 추워. 안 추워? 아. 이번엔 6번째 문제. 짜잔. 좌표 평면에 원점의 점피가 있다.
이런 문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 왜? 그냥 뭐 이렇게 이항분포에서 MP, MPQ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가 나와? 좌표평면 나오면서 막 점을 이동하라고 하니까 문제가 확 어렵게 느껴지는 실제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좌표평면에 원점에 P가 있다. 0,0에서 시작한다는 얘기다. 근데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하겠다. 시행을 15번 반복해서 이동된 점 P가 있을 건데 걔하고 얘 사이의 거리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자. 이건 되게 어마어마한 거야. 일단 P가 표현이 돼야 되고 그래야 확률변수 x를 계산할 수 있어. 자, 우리 뭐 해야 돼요? 옛날 걸 떠올려야 돼요. P, Q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하려고. 그러면 이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갖고 와야 돼? 는 0꼴로 가져와야 돼. 그래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모양으로 바꿔야 돼. 그렇게 하고 얘네들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해요? d는 자 어떻게 구해? 루트 얘들아 뻥긋뻥긋 해야지. 비지고 그 다음 위에 절대값 하고 AP BQ 용기가 처음 봐?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보통은 그 공식에는 PQ점이 아니고 X1, Y1으로 많이 주기는 해.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선생님 발음할 때 X1, X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PQ로 넣었어. 그럼 좀 더 편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써줘요. 이걸 해야 이제 확률변수 X가 구해지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뭘 나타내는 게 필요하냐면 P라고 하는 점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를 나타내는 게 필요해. 근데 P는 원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박스를 해야 움직일 수 있다 했어. 그래서 박스를 봤어. 그랬더니 뭐라 했냐면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2 이하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3만큼 2 이하 아예 쓸까? 주사위 던졌을 때 2 이하로 나오면 뭐 나왔다는 뜻이야? 2라고 2 나왔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 이상이면 Y축으로 얘는 1만큼 이렇게 3 이상 쪽을 쓸까? 그럼 뭐예요 이거? 3, 4, 5, 6 이런 거 나왔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또 생각해야 되는 거. 얘들아 주사위를 던지면 X 아니면 Y로는 반드시 움직이겠다. 그치? 주사위가 됐든 뭐가 됐든 1, 2, 3, 4, 5, 6 중에서 하나가 나올 거니까 뭐가 됐든 나오면 X로 움직이거나 Y로 움직이긴 하겠다. 그치? 근데 X는 내가 만약에 1이 한 번 나오면 X로는 얼마만큼 움직여야 돼? 선생님 만약에 요 X축 움직이는 요 상황이 2번 됐어. 그러면 그때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을까? 6. 3번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 9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X축 방향으로 3 곱하기 그 나온 횟수만큼 움직였겠지. 그치? X축으로. 그럼 얘들아 봐봐.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 A가 점수를 따든지 B가 점수를 따는 거. 그치? 여기도 X로 움직이든지 Y로 움직이든지.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를 N번 움직였다고 했어. X축으로. 그 Y축으로는 몇 번 움직였다고 할 수 있어? 그렇지. 전체 시행의 수가 몇 번이니까? 15번이니까 그거 마이너스 N번 움직였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근데 Y는 좀 예쁘다. 한 번 나올 때마다 얼만큼씩만 움직여. 한 칸, 한 칸, 한 칸 이렇게만 움직이니까 사실 여기 곱하기 1이 이렇게 써있는 거지. 요거야. 그럼 얘들아 여기 어떻게 하면 돼? X축으로는 3N 갔어요. Y축으로는 15-N 갔어요.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저 직선 3x 플러스 4y 는 0 요 사이의 거리를 확률변수 x라고 하잖아요. 일단 거리 구하러 봅시다. 루트 어떻게 돼? 3, 4, 9 4, 4, 16 위에 절대값 8 3, 3, 9에 그 다음 60 마이너스 그렇지. 그리고 나면 이거 5 그지? 위에는 5n 더하기 60 선생님이 슬쩍 절대값 떼어버렸지? 떼어도 돼요. 왜요? 네, n 자연수여가지고 이미 60을 훌쩍 넘었어요.
떼버려도 돼. 아 그럼 약분도 돼. n 플러스 12. 선생님 비상. 이게 확률 변수 x래요. 그럼 내가 그 다음 구해야 되는 게 얘의 기대값 구해야 되거든. 와 선생님 저는 저렇게 생긴 걸 처음 봤어요. 그럴 수 있죠. 큰일 났어. 야 이게 뭔 말이야. 내가 볼 때 여기까지는 했다 쳐. 여기서 막혔어. 확률이 굉장히 높죠. 야 도대체 n이 뭐야? 물론 내가 만든 거야. 자 n이 뭐야? 빨리 쫓아가. 다시 앞으로 휘 가봐. n이 뭐야? 뭐야 n이? 도경 n 뭐야? 이하가 나오는 횟수. 그렇지 횟수. 이 이하가 나왔을 때의 횟수야.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이 이하가 되게 안 나오는 날이면 몇 번부터 나올 수 있어? 빵번부터 되게 많이 나와. 그럼 몇 번 나올 수 있어? 2번? 그치? 빵번보다 2가 크기네. 근데 2번보다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 그치? 몇 번까지? 15번까지. 얘들아 봐봐. 선생님 지금 n이라고 말한 게 빵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갈 수 있는 횟수죠. 확률 변수예요. 이게 n이라고 써있으니까 진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야. 선생님이 약간 마음에 와닿게 한번 해줄게. 선생님이 n 대신 이렇게 썼다고 한번 해봐. 물론 이제 여기서가 안 와닿겠지만 그래도 결국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써야겠다. 자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이건 구해. 내가 또 기가 막혀. 자 어떻게? 아 선생님 확률 변수 y 플러스 12는요? 내가 만약에 확률 변수 y를 구할 수 있다면 플러스 12를 하면 됩니다. 요거죠? 이거는 기가 막히게 또 한단 말이야. 아니 y가 뭔데 얘들아? 또 물어봐야지. y가 뭔데? 수아야 y 뭐야? 쫄지 말고 안 어려워. 다 했어. 그렇지 이게 나오는 횟수. 야 그럼 봐봐.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쓸 수 있어. y 확률 분포표 몇 번부터? 빵번부터 많이 나오면 15번 넘깁니다. 이렇게 선생님 만약에 이번에도 그거 할까? 중간에 7? 그럼 여기 확률 칸 어떻게 들어가? 총 시행횟수 15번 중에 몇 번 성공? 7번 성공. 그게 몇 번 성공? 7번 성공 못하는 거. 오, 안 헷갈리네. 자, 이렇게. 이거. 야, 그럼 이거 뭐야? 이항분포. 그러니까 y는 이항분포를 따른다야. 어떤 이항분포? 네, 15번 시행하는. 그럼 그때 확률이 뭐야? 이게 나와야 되는 요. 오히려 여기는 쉬워도 요거 구하기 쉬워. 왜? 얘는 주사위 그냥 한 번 더 찍을 거든. 전체 경우의 수 6분의 2 이게 3분의 2. 얘는 이건 거야. 됐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와 선생님 저 y에 대해서 기대값 구할 수 있죠. 얼마요? 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왜? 확률 변수가 x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x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1, 2가 나오는 횟수 자체가 또 다른 확률 변수였던 거야. 근데 심지어 이게 숨겨져 있어. 그리고 내가 뭔가 설정을 해서 가야 해. 그래서 처음에는 뭐 설정 못했어도 어떤 친구는 뭐 이거를 그냥 뭐 소문자 x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었을 거야. x축으로 가는 횟수. 그래서 그렇게 하더라도 여기까지 진행을 했을 때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표현이라는 거지. 확률 변수인데 n 플러스 12, y 플러스 12, x 플러스 12 막 이렇게 써 있을 수 있었단 말이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고는 얼른 어떻게 하래? 다시 되돌아가야 돼. 도대체 n이 뭐였지? 도대체 y가 뭐였지? 네, 뭐였어요? 아, 1, 2가 나오는 횟수를 내가 그걸로 한다. 그럼 걔는 올 수 있는 숫자가 0부터 15까지 시행 횟수만큼까지 올 수 있구나. 결국에는 그 횟수가 바뀔 때마다 뭐가 바뀌는 거야? 확률이 계속 바뀌고 있었던 거야. 그치? 근데 그게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냐면 이항 분포를 따르는 그런 확률 변수였던 거지. 그래서 숨겨진 확률 변수를 찾아서 그 횟수를 찾고 그래야 x에 대해서 평균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선생님 생각할 때 어려워.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아. 애들이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다예요. y 플러스 12가 이걸로 해서 풀린다는 건 다 알아. 근데 그 앞쪽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숨겨진 확률 변수 아니면 이제 확률 자체를 구하기 어렵거나 뭐 이런 게 어려운 것이다. 자, 우리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선생님이 단원을 보고 문제를 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서 단원명을 보니까 연속 확률 변수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문제지를 쭉 보니까 그래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어떤 그림들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구나 라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서 떠올립시다. 우리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렸어요. 지금 그 밑에 지금 막 꺾어져가지고 삼각형, 사각형 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그래프들 전부 다 확률 밀도 함수 그린 거야. 자, 확률 밀도 함수의 특징 전체 넓이 다 구하면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구간의 넓이를 구하고, 원하는 구간의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뭘 구해야 돼? 네, 넓이를 구해야 돼. 그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근데 1번이 그런 문제가 아니. 2, 3, 4, 그 뒤에 번호는 전부 다 그래프가 있는데 얘는 없어. 얘는 없어. 한번 볼게.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 이상 8 이하이고,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가 0에서 8까지만 딱 그려졌다는 얘기고, 그때 이거 되게 중요한 정보인 것 같아.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 다음에 3배한 확률, 4배한 확률 같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0, 8 사이에 2, 4, 6, 8이라고 하는 어떤 기준 값들이 있는 거야. 그럼 나보고 구하라는 거 2에서부터 6 사이의 확률, 결국 여기서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 어려워. 왜 어려울까? 확률 밀도 함수를 줬어 안 줬어? 그래프 특징만 주고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직선으로 그려지는지 뭐 곡선으로 그려지는지 나는 모르는 거지. 알겠지? 그래도 이 문제를 풀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에 있는 특징에 따라서 맞춰서 그래프를 좀 표현해 줄 필요가 있겠다. 선생님이 가운데 그린 거는요 y축이 아니에요. 뭐 그렸을까? 네, 4. x가 4일 때 선을 그린 거야. 왜? 대칭이니까. 그 다음에 뭐 그려야겠어요? 이렇게 그려야겠죠? 여기 0이고요. 여기 2예요. 선생님 왜 하필 두 칸씩 그렸을까요? 심심해서?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만 딱 그리는 거죠. 왜 그래요? 0에서 8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고 나머지 2, 4, 6, 8은 왜 표현했어? 요거 특징 이용해야 되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쳐다봤어. 이 식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변형할까? 뭐 멋지게 변형하는 그런 뭐 좋은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볼 때 이런 것도 가능하다. 어떤 게 가능하냐면 이 두 개 3 곱하기 뭐시기를 한 거랑 4 곱하기 뭐시기를 한 거랑 서로 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어떤 거냐면 얘가 4면 좋겠고 얘가 3이면 좋겠다. 그치? 그 서로 엇갈려서 3, 4, 12, 4, 3, 12 이거잖아. 이러면 괜찮지? 물론 여러분이 아닌데 안 괜찮은데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우리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2부터 4까지의 넓이가 4만큼이라는 거야. 그리고 6부터 8까지의 넓이가 3만큼이라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서 넓이하고 여기서 넓이인데 선생님 이렇게 하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 그리고 여기 넓이가 4만큼이야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야. 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얘는 x는 4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대칭을 잘 맞춰서 이렇게 그려놓을 수 있겠죠. 여기도. 그럼 여기도 넓이가 얼마겠어? 4만큼. 자, 그 다음에 우리 6부터 8까지가 3만큼의 넓이야. 그러니까 아까 거보다 조금 작게 그리면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3만큼. 사실 이게 조금 작은 게 아니라 엄청 작게 그리는데 내 마음이야. 선생님 왜 직선으로 곡선으로 그려도 돼?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렇게 생겼으면 저기도 어떻게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겼어. 넓이는 3만큼 가져가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딱 그렸을 때 여러분이 그런 생각할 수 있어. 선생님 도르신? 왜?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워야 돼. 왜? 합이 얼마나 있어요, 얘들아? 1이라고 했는데 지금 쌤 얼마 만들어놨어? 와, 14를 만들어놨어.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얘가 넓이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전체가 지금 얼마였어? 지금 요 숫자 다 합치면 14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실은 얘는 14분의 3이었던 거야. 얘는 14분의 4였던 거야, 얘들아. 얘는 14분의 4였던 거야. 얘는 14분의 3이었던 거야. 그럼 다 합치면 얼마 겠어? 1 되겠어. 그리고 문제 보니까 뭐 구하라고 그랬어? 2부터 6. 하! 끝났다. 얼마? 14분의 8. 맞아. 7분의 4. 이렇게 까는 거죠. 알겠죠? 자, 이 문제의 당황스러운 점 1번. 그래프를 안 줘. 그러니까 함수의 식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 직선인지 곡선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전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한 거야. 그래서 나는 뭐 생각했어? 아,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그것만 잘 드러나게 그려준 거다. 그래서 대칭성하고 그 넓이의 비율이 잘 살아있게끔 찾아가지고 그린 거다. 알겠지? 그래서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니까 어머 선생님 넓이가 14가 됐어요. 그게 아니라 넓이의 비율로 봐주면 편하겠다. 알겠지? 그러니까 14분의 3, 14분의 4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넓이가 1로 만들어지는 좋은 상황이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알겠죠? 이제 이런 거. 요거 하고 나면 2번부터는 또 다시 우리가 아는 그것들이 나옵니다. 볼게요. 아는 그것. 짜잔. 여기 밑에 그림이 있어요. 이렇게. 영균이 열심히 필기 가지고 가서 집에서 복습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해요? 진짜 해요? 해야 돼. 왜냐면 수업을 들으면 물론 모를 때도 있지만 쉽게 느껴져. 왜 그래? 내가 잘해서. 다 내 탓이야. 알겠지? 아니 내 덕인가? 아무튼 그래. 그래서 착각하고 집에 가면은 아까 나 되게 다 쉽게 했는데 복습해야 돼? 이런 생각 하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복습 딱 한 번 걸리면 어떻게 돼? 와 이거 분명히 아는 거였는데 이게 분명히 쉬운 거였는데 이게 뭐였지? 특히 여러분이 지금 필기한 거 있으니까 이제 보면 또 생각이 나, 그지? 근데 만약에 필기가 안 된 새 책 보면 어떤 생각 나? 와 이거 봤는데? 이거밖에 생각 안 나. 그리고 이제 무슨 생각 나? 아 선생님이 농담했던 거 생각나. 그치? 선생님이 뭐 재밌는 얘기 해주면 아니면 뭐 이상한 얘기 해주면 그런 것만 생각나. 이거 하나도 생각 안 나. 복습하세요. 자, 연속 확률변수. 이야, 좋다. 0부터 2까지. 확률밀도 함수 짜잔! 그려놨고, 구하라고 한 것도 요거예요. 요 사각형의 넓이. 와, 우리는 뭐만 찾으면 넓이 다 구하겠어? A만 찾으면. A를 어떻게 찾을 수 있다? 여기의 넓이를 다 더하면 그게 얼마다? 1이다. 그럼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면 돼, 얘들아. 선생님, 부탁드려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3이 어려워? 쉬워? 쉬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주 경거망동하게 암산으로 하지. 이러고서 틀려요. 쓰세요. 계산이 있을수록 더 쓰세요. 여기는 한 번 풀고 다시는 안 풀어야 되는 문제야, 이런 거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2분의 1 안 하는 거다. 사각형이라 A-3분의 1하고 높이가 4분의 3. 이렇게. 오른쪽 삼각형도 2분의 1 곱하기 2-A 그 다음에 4분의 3. 물론 뭐 4분의 3으로 묶어서 봐도 상관없고요. 그냥 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어떻게? 싹 다 더해서 얼마만 되는 거야? 1만 되는 거야. 이 계산은 난 안 할래. 나 집에서 했어. 알았지? 너희들 다 한 번씩 해. 그래서 A가 나와요. 혹시 미리 구하신 분? A 얼마나요? 1이요. 네? 됐습니다. 1 나와요. 오, A가 1이야. 그러면 끝났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여기서 1 이렇게 넣어가지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 넓이가 얼마가 나와요? 2분의 1이 나오고 끝납니다. 맞죠? 아닐 거야. 지울게.
자, 그 다음에 또 염소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 근데 범위가 0부터 10. 야, 얘는 그림도 되게 예쁘다. 삼각형이다. 그지? 이렇게 해놓고 0부터 a까지 확률이 5분의 1에. 여기가 5분의 1에. 그럼 여러분 뭐 여기 얼마인 거 알아요? 5분의 3인 것도 알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해놓고 a, b 구하래. 정말 간단한 문제죠. 여러분 뭐부터 하실래요? 큰 삼각형, 그지? 큰 삼각형 어떻게 구해야 돼?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b, 그게 얼마 나와야 돼? 1. 그렇다면 b는 5분의, 그러니까 얘가 5분의 1이. 어머, 5분의 1 곱하기 얼마야? 2분의 1 아닌데?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a, 그게 얼마야 돼? 5분의 2. a가 얼마야? a, b 다 구해서 더하기만 하면 되겠죠. 5분의 20. 되게 당연하게도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의 b로 넓이 그냥 생각해서 바로 a 구하셔도 당연히 괜찮죠. 네, 높이 일정하니까 밑변의 길이만 다를 거니까. 4번. 이번에도 기가 막혔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갖는 값의 범위는 0부터 2이고, 그건 그림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프에도. 자, 확률의 값이 최대가 되는 거야. 확률이 최대가 됐다는 건 뭐가 최대가 된다는 거야? 현진아 일어나! 자, 확률이 최대가 됐다는 건 뭐가 최대가 됐다는 얘기야? 네, 넓이가. 그러면 얘들아, 지금 요거를 봐야 되는데, 어머 선생님 얘는 A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A가 있어서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래도 확실한 거, 이 가로 길이가 얼만큼이에요? 이 가로 길이 얼만큼이에요? 가로, 요거의 값. 여기 대답하고요 지나가겠습니다. 자, 여기 신학이 A야, 여기 A 플러스 2야. 길이 어떻게 찾아? 여기서 빼봐. 그렇지. 2분의 1만큼 더해서 갔으니까 당연히 길이가 2분의 1이야. 얘들아, 그러면 어머 선생님 2분의 1이요? 여기가 2분의 1쯤 되네. 선생님 저는 이렇게 해서 여기 그릴게요. 자, 얘는 넓이가 지금 전체에서 구할 수 있는 조각 넓이 중에 제일 큰 게 맞습니까? 어림도 없지, 그지? 제일 어떻게 보면 작은 거는 거지, 그지? 여기 아니야. 그럼 선생님 여긴가 보네. 여기 어때요? 여기 아까보다 크잖아, 그지? 지금도 아니야? 아이씨. 혹시 더 크게 만들 수 있어? 어떻게 하면 제일 커져? 되게 달라. 어떻게 하면 돼? 이 구간이 어디로 몰리면 될까? 네, 제일 높은 곳을 기준으로 감싸 안으면 되는 거죠. 근데 감싸 안을 때도 예를 들어서 여기 조금하고 여기 많이 이렇게 하면 내 손해야? 알겠지? 최대한 많이 갖고 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 네, 맞아요. 딱 거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갖고 와야 되는 거죠. 제일 최고점을 기준으로. 네, 왼쪽 오른쪽. 왜냐면 얘는 각도가 똑같아. 똑같이 올라가고 똑같이 내려왔어, 그지? 그래서 요 1을 품은 2분의 1만큼이 제일 베스트인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길이가 2분의 1이잖아.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길이가 똑같아야 되나, 그지? 그럼 요거 한 조각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다고 여기다 4분의 1 쓰면 돼, 안 돼? 그지? 뭐야? 4분의 1이 빼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얼마가 있어?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이게 A고 이게 A 플러스 2분의 1이었단 말이야. A가 얼마인 거야? 4분의 4 끝난 거야. 그지? 계산도 별로 없어. 그래서 그치? 우와, 좀 그림 밑에 있네. 조금 이따 올려줄게. 자, 오늘 아마 푸는 문제 중에 다음 걸 풀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꽤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일 것 같아요. 얘가 한번 잘 볼게요. 두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고요. 야, 근데 y를 왜 소문자로 써놨을까? 대문자겠지. 자, 다 아직 게임이야. 너희들 건 잘 써있냐? 이런. 자,
x하고 y가 갖는 값의 범위는 x가 있고 y가 있어요. 밑에 대문자로 잘 돼 있지. 자, 걔의 확률외도 함수는 각각 fg인데 f는 알려줬어. 밑에 있어. 그리고 g는 안 알려줬어. 근데 뭐라고 했냐면 어마어마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f랑 g라고 하는 함수는요, 두 개를 더하면 늘 어떤 상수 k라고 하는 값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일 때 4분의 1이잖아, f가. 그지? 근데 만약에 저기 어디 갔어? g가 3일 때 4분의 3인 거야. 그럼 합치면 얼마야? 똑같은 자리에서 g는 4분의 3인 거야. 그럼 얘랑 얘랑 합치니까 얼마가 돼?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얘가 0인데 0에서 시작하지. 그럼 g는 뭐에서 시작해야 될까? 아까 합쳐서 1 한 번 나오기 시작했으면 얘는 어느 데서든 같은 라인에서 합치면 계속 1이어야 되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얘를 잘 보시면요, 이런 거예요. 늘 일정한 숫자가 나와야 돼. 두 개를 합쳤을 때. 그러면 얘가 높은 곳을 담당할 때는 얘는 낮은 곳을 담당해. 얘가 낮은 곳을 담당하고 있으면 얘는 높은 곳을 담당해. 얘가 올라가고 있으면 얘는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야 합쳤을 때 일정하게 가져가는 거야. 알겠지? 야, 그럼 잘 봐. 선생님,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제가 g를 한번 그려볼까요? 좋은 생각이긴 해. 근데 좀 애매할 수도 있고 좋은 생각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긴 하는데 이렇게 그려져 있어.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선생님, 얘가 여기서 시작하면 얘는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아. 이렇게 와요. 그리고 잘 생각해봐. 얘 0에서 시작했지. 더해서 K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얘는 어디서 시작하게? K. 이렇게 내려와. 그러다가 얘가 높은 곳에 띠 하고 일자로 가고 있잖아. 그럼 얘는 낮은 곳에서 띠 하고 일자로 가고 있는 거야. 이쪽이 어디 갔어? 그럼 봐봐. 얘 이제 다시 내려가고 있지.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고 있어야 돼.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얘들아? 네, 맞아요. 왜? 얘가 0에서 끝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끝나야 되는 거야? K에서 끝나는 거야. 어머나, 내가 그림을 그려버렸어. 근데 얘들아, 이 그림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잖아.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야 돼. 얘가 높은 곳에 있으면 얘가 낮은 곳에 있어야 돼. 얘가 내려가고 있으면 얘는 올라가야 돼. 그거 가지고서 K로 맞춰서 그렸잖아. 선생님이 이거를 지워버려도 그래프가 있다. 그래프 있어. 여기 있어. 어떻게 하면 있을까? 칠판에 샥샥샥 잘라가지고 어떻게 하면? 칠판에 자르기가 어렵다면? 그 옛날에 곽윤기가 뒤에서 오는 선수 있나 없나 체크할 때 어떻게 했어? 그렇게 뒤집어 보면 있지 않니? 있지. 심지어 그거를 한 큐에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는 얘들아? 이렇게 그릴 수 있어. 근데 깜짝 놀랄 거야. 그래, 뒤집어 봐. 괜찮아. 자, 어디 있니? 어쨌든 합치면 계속 얼마야? K잖아. 이게 F잖아? 이게 G야. 뒤집어 보면. 곽윤기 자세로 보면 이게 G야. 이렇게. 물론 이제 X축이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좀 내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왼쪽으로 간다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러분 방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생각? 얘를 사실 여기를 쫙 잘라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여기에 지금 G가 있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가 G의 넓이야. 그지? 얘가 뭐야? F의 넓이야. F의 넓이는 다 합치면 얼마지? 1이지. G의 넓이 다 합치면 얼마겠어? 2이지. 그럼 두 개 더하면 2개지.
그러면 이거 2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K가 얼마가 나온 거야? 돼요? 아 선생님이 선을 너무 여기 기울여서 그려놔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안 와닿아요? 언제 이렇게 내려갔어요? 아까 마음이 삐뚤어졌나봐요. 옆에서 보니까 잘 보여요. 이제 일치선 됐죠? 느껴져요? 아까 선생님이 밑에서 그렸다가 지웠지만 아까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내려왔다가 여기서 띡 갔다가 여기서 다시 확 가고 끝났어. 그게 지금 여기 뒤집으면 위에 있잖아. 그치?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다시 그려주니까 이제 다시 눈에 보이죠? 아까 또 안 보여가지고 애들이 당황하는 것 같았어. 자 이렇게. 그러니까 F의 넓이랑 G의 넓이 다 합치면 2구나. K는 3분의 1이구나. 이거 나와버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나보고 뭐 구하라 했어요? 와우 이거 구하래. 자 K 있으니까 우리는 계산할 수 있어요. 확률 K가 3분의 1이에요. 여기다 3분의 1 집어넣으니까 2 이상 얼마 이하? 5 이하. 여기에서의 뭘 찾으래? 넓이를 찾으래. 그럼 이거 넓이 찾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2에서 5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봐. 여기 넓이 찾으면 되겠죠? 요거 넓이 찾을 때도 여기서 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지금 요 넓이 찾는 거거든? 얘로 뒤집어서 찾아도 되고 뒤집는 거 자체가 또 여기 눈금 찾아줘야 되니까 귀찮잖아. 어떻게 해도 돼? 이 박스에서 F 거를 빼도 되겠지? 그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 자, 박스는 얼마일까요? 2부터 5까지 박스 얼마예요? 네, 이거 1이네요. 왜냐면 여기가 3이고요. 여기 3분의 1이어가지고 1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F만큼 뺄 거예요. 자, 여기는 구하기 쉬워요. 2고 4분의 1이야. 그럼 얼마야? 2고 4분의 1이야. 얼마야? 2분의 1. 얘 혼자 2분의 1 했지, 그치? 너는 요것만 구하면 돼. 자, 요거 어떻게 찾아? 선생님 얘기했잖아. 어떻게 찾아? 직선도 방정식 맨날 찾고 있을 거야? 아니라고. 0부터 3까지 3칸 가는 동안 위로는 4분의 1칸 갔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가 1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3등분 한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4분의 1 곱하기 3등분 한 것 중에 2칸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얼마가 돼요? 6분의 1인가. 그치? 그러면 요거 선생님 빨간색 B급 너무 정신없게 해서 미안해. 저 빨간색 B급의 넓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 곱하기 가로 길이 미안, 요거 높이 할게. 높이 먼저. 그러면 6분의 1 더하기 큰 4분의 1. 그 다음에 요 높이 3하고 2니까 1. 요렇게 되는 거죠. 요거 구해서 요 자리에다가 해주고. 아까 전체 넓이가 얼마였냐면 전체 내부 박스 1이었어요. 거기서 밑에 거 빼면 위에 거 나오겠죠. 그래서 요만큼이 2분의 1이었고 요만큼이 얼마예요? 이게 12분의 1. 2, 3, 5야. 그럼 24분의 5야. 이렇게. 그럼 얘는 24분의 10이겠네. 그치? 그럼 얘는 24분의 17이네. 그럼 1에서 24분의. 그럼 1에서 빼니까 24분의.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나 길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위에 아래 더하니까 PQ 더하니까 31로 끝이 납니다.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볼게. 뭐라고 했다? 어떤 F라고 하는 애랑 G라고 하는 애. F만 알려주고는 둘이 더하면 일정한 상수 K가 나와 라고 해버렸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올라가고 있으면 G는 내려가고 있어. 얘가 위에 있으면 G는 낮게 있어. 만약에 얘가 낮게 있으면 G는 높게 있어. 그거 생각하면서 일정한 K로 합쳐주는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결국 그거 요렇게 K만큼의 박스를 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두 개가 하나는 뒤집어져서 그려있고 하나는 원래대로 그려져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걸 생각해서 넓이가 2라는 거 이용해서 굉장히 손쉽게 풀어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문제 6번 하고 이제 정규 공부 넘어갑니다.